좋아요, 구독!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해부터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감들이 조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드디어 국내 상륙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들을 조금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상황 중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겠다. 지난 3일에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잠정적으로 4달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시범 서비스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달 정도 초순에서 초중순 정도 사이 정도면은 금융위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금요일부터 해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애플페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현재 잠정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70개국 이상, 75개국 정도가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NFC 단말기 보급이 얼만큼 공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단말기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마그네틱 단말기와 IC칩 단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FC 단말기는 현재 보급률이 10%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가맹점들에서 교체를 해줘야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애플페이 때문에 내가 교체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NFC 단말기 보급 얼만큼 확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 중점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난해 애플페이 도입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도 좀 들썩였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등 오늘장까지도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 또 우리가 관련주를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이런 종목들, 또 최근 주가는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나 특히 이로운 같은 종목, 이 두 종목 정도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KG 모빌리언스나 코나이,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같이 엮이고, 소니드 같은 종목이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이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가 동향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미 금요일 날 급등 흐름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준상한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왔죠. 자,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양봉으로 나왔는데 26%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이 MZ세대들의 소비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말기 보급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기대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되지만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라는 정도. 단말기 보급이 그래도 한 30% 정도 가까이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한국정보통신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KG 모빌리언스까지만 볼 텐데요. 네. 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미 금요일 날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왔고 7% 강세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갭으로 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덜 오른 만큼 오늘 더 많이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언스 현재도 16%대, 18%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거의 준상한가 수준에 올라갔던 윗꼬리 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고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7,000원 아래쪽은 줘야지 관심을 갖지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일주일 이상 횡보하거나 7,000원 이하의 가격적인 이런 메리트를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 그리고 길게 가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본다 정도로 이 핵심주 두 종목 말씀해 주신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쪽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단말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더라도요, 이 매장이나 이런 곳에 이 NFC 기능을 갖춘 단말기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 NFC 관련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NFC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이런 결제 관련 기업들이 좀 중심이 됐었는데요. 그 뒤에 제가 이로온 말씀드렸죠. 네. 이 NFC 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온이 가장 먼저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유비벨록스라던가 뭐 소니드, 아모텍, 파트론 이런 이 관련된 안테나 기술 혹은 안테나 뭐 케이스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그리고 뭐 코나이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카드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원래부터 이제 보안 솔루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제 관련 쪽은 보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주들이 살포시 이제 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로온 같은 경우 제가 뭐 계속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본다라고 하면 이로온이 그래도 이 NFC 칩을 꼭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장 뭐 탑픽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로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구간을 돌파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갭으로 넘어갈 듯 보였는데 이 만약에 장마감까지 아래 꼬리를 달고 3,200원까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로는 이제 아래 꼬리를 이렇게 절반이나 달고 음봉의 절반을 회복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3,200원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혹은 3,000원 전후를 줄 때까지 기다려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로운 같은 경우를 저는 뭐 가장 기본적인 탑픽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자, 유비벨록스. 자, 이 NFC 칩과 그리고 NFC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비벨록스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약합니다. 대신 최근 저점에 대한 인식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이 쉬거나 이제 상승 후에 이제 순환매가 필요할 때 그 뒤에 볼 수 있는 종목 정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종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시장에서는 같이 테마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제가 뭐 로봇 관련주나 뭐 나머지 테마성 종목들 봤을 때 이제 순환매성으로 2등주, 3등주 말씀드릴 때 유비벨록스는 2등주, 3등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뒤 종목이기 때문에 순환하는 정도로 본다. 그냥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도 거래는 조금 받쳐주고는 있어요. 이 정도 거래가 아니라 지금 금요일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순환매의 뭐 핵심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비벨록스는 이제 변두리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소니드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요일 날 이미 급등이 나왔고 그 전부터 바닥 찍고 강세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폭발한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양봉 이후에 금요일하고 오늘 음봉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일부만 내줬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봉이 한 중심선 정도 되는 구간 있죠. 그러면 한 5,400원 전후 구간이 될 텐데 이 5,400원 전후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관심 가져 보시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요 한 3분의 1 정도 구간까지 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양봉 하단은 이탈하면 한번 손절 정도로 생각해서 소니드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가져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드 같은 경우 요 정도 이 강하게 들어온 수급 있는 이런 종목을 보시는 거고 유비벨록스도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거의 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래량인데 자, 최근 거래량은 아예 폭발적이죠. 거래량이 2~3배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5배 이상 10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거래량을 붙여줄 때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련주 중에서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핵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코나이 정도만 볼게요. 작년에도 좀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왔었는데 코나이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가 아니어도 지금은 꽤 저평가 구간 아니냐. 성장성은 이제는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분명히 성장주들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이제 IT 쪽, 그 로봇, AI 관련 쪽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애플페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네. 예, 특히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장 하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안 쪽은 필수다라고 보면은 이 코나이의 이 보안 솔루션, 이 스마트 카드 솔루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약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살짝 갭상승 나오고 살포시 2만 원 구간 건드리고 쉬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9,000원 전후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심 종목으로 해서 뭐 급등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 번씩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 순환매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NFC 관련주도 좀 짚어주셨고 보안 관련주로 코나아이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성페이가 좀 독보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우위가 조금 위상이 높았었는데 이 애플페이 출현으로 조금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염려되는 게 이런 이슈가 떠오르게 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조금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또 국내 시장에서 또다시 애플의 생태계가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런 장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탑픽 종목 뭐 어떤 업종이 조금 눈에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은 이제 삼성페이가 네. 이제 가장 뭐 큰 뭐 업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물론 최근에 이런 악성 리포트도 나오긴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핀테크 중에서 가장 비싸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 단말기가 크게 보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간편결제 시장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말기 보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삼성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삼성페이의 보급도 더 늘어날 것이고 카카오페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카카오를 안 쓰는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일이 됐죠.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라인이나 뭐 텔레그램의 다른 어플로 이동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현상 빼놓고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는 이 카카오 쪽에서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의 시장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현재 62,700원이고 올해 내내 시장은 좋았는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급등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인가요? 여기 7만 원에서 저항을 받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가 오히려 애플페이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7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는 그냥 아이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등 이런 기기들로 해서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폰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하반기에. 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 9월 이후에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하락 이후에도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폰 공장이 뭐 중국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봉쇄를 하면서 이제 이 폭스콘 공장에 가둬놓고 생산을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봉쇄 구간이고 소비도 이미 일부는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단연코 애플은 죽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MZ세대의 소비력은 여러분들이 결코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어르신들은 소비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분들이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MZ세대들의 소비력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소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LG이노텍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이제 부품 관련주들 이 카메라 모듈이나 이제 이미지 센싱 그리고 이 기판 쪽 사업이 전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40만 원대를 도전할 적어도 30만 원 중반대 정도는 다시 한번 복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BH 같은 경우가 지금 함께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LG이노텍과 항상 함께 움직이는데 하락할 때도 탄력이 크고 상승할 때도 탄력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2만 원 전후 구간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FPCB 사건으로 해서 아이폰 불량이 있었는데 인터플렉스가 고객사에서 그 당시에 뭐 잘려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H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애플의 끈끈한 벤더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 일부 아이폰 판매량이 일부만 회복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애플 실적 자체가 좀 실망스럽게 나왔죠.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1.88달러로 해서 1.94달러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이게 2016년 이후 예상치 하회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상치를 넘어서거나 최소한 충족은 시켜줬던 애플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국은 올해부터 리오프닝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동안의 우려감들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애플페이 관련주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쉬는 구간에서 보실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거나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항상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급등주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해가지고 쭉 끌어올려서 지금 2만 원 초반인데 3만 원 구간만 가도 여러분들 거의 40%에서 50% 구간을 노릴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